자, 버드 풋볼톡 오늘은 덕현이, 형철이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맥주 한 잔씩 하시죠. 굉장히 미지근하군요. 그거만 땡. 얘 것만. 아 이게 형거 형 자리에 놓은 건 아닌데 예. 하도 잘 고르셨네. 네, 감사하네요. 네. 맥주는 미지근해야지. 네. 아우 좋다. 버드와이저는 미지근해도 맛있네. 항상 덕현이 형이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첫입이 사기다. 근데 첫 맛, 이 첫 딱 향이 좋았어요. 진짜 좋아요. 그래. 네. 맥주는 진짜 첫입이 사기입니다. 맞아. 네. 특히나 뭐 여러 맥주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버드와이저가 그냥 좀 그 플랫한 맥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무난하다. 되게 여러 가지 독특한 맥주들이 있잖아. 근데 취향을 많이 안 타는 맥주이기 때문에 좋지 않나. 그리고 결국 이게 되게 그 오리지널 라거 맛이거든요. 그렇죠. 순정의 끝, 순정의 끝이 아니고 튜닝의 끝이 뭐다? 순정이다. 예. 뭐 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버벅거렸네요. 욕심내면 안 돼. 그렇습니다. 네. 욕심 당신이 제일 많이 내요. 이런 거. 예. 자, 오늘은 저희가 버드풋볼독을 지난 회차도 그렇고 약간 다른 이슈 하나를 끄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뉴캐슬과 토트넘 2대2 무승부 이후에 무리뉴의 인터뷰가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다른 거 말고 이날 다빈손 산체스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탄강가도 썩 좋진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 그러면 생각나는 수비수가 하나 있죠. 토비는 어디다 뒀냐 도대체. 명단 제외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똑같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자페탄강가랑 그 다음에 손다빈이었는데 토비랑 오리에는 어쨌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리뉴가 인터뷰한 거랑 기자들이 뭐야? 얘기한 거랑 우리가 확인한 거랑 다른데? 그리고 트레이닝 영상이랑 얘기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되게 짓궂게 질문을 했어요. 일부에서는 기자들도 어디서 소스를 듣고 일부러 이렇게 추궁한 게 아니냐, 던진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인식을 하시던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뉴캐슬전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기자분들께서 토비랑 오리에는 왜 제외가 됐냐, 왜 제외됐나요? 이거 얘기했는데 무리뉴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코로나 검사가 늦게 끝났다. 원래 목요일날 했어야 했던 코로나 검사가 금요일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 훈련을 했던 건 토요일 하루뿐이었다. 중요한 건 토요일에 훈련을 했다. 그래서 나오지 못했다. 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만약에 나왔어도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무리뉴의 대답이었는데요. 근데 기자분이 그 얘기를 덧붙여요. 그러면 코로나 검사가 더 빨리 끝났다면 그들이 명단에 포함됐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무리뉴가 약간 대답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네. 로든과 산체스가 형편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토비 오리에가 나오는 게 더 나았을 거라 믿는다면 그러던지 말던지 난 거기에 대답할 이유가 없어 라는 게 무리뉴의 대답이었어요. 네. 누가 봐도 기자가 질문한 거를 약간 회피하는 쓱 대답이었잖아요.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자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규율 문제라도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짓궂게 덧붙이니까 무리뉴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저 코로나 검사가 늦어졌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인터뷰가 맞춰져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그럴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기자들이 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이 질문들이 이거는 약간 덫을 놓고 왜 안 나왔어? 요거 봐라. 딴 얘기하네? 라고 더 물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뒷얘기를 그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토트넘에 능통한 킬패트릭이 아예 반박을 해버려요. 뭐 알레스티어 골드나 댄 킬패트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토트넘 공신력이 이제 높은 정통하다라고 편이죠. 비로 이제 분류가 되니까. 그렇죠. 이 킬패트릭이 토비가 알고 보니까 금요일은커녕 목요일에도 훈련을 했던 사진을 올려버린 거예요. 예, 무리뉴는 토요일 돼서 훈련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이미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뉴캐슬전 마치고 무리뉴가 분명 토요일이 되었어야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거짓말인 게 일단 들통났죠. 그리고 무리뉴가 코로나 검사가 원래 목요일날 됐어야 했는데 금요일날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정작 금요일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에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코로나 검사가 늦어졌다는 말도 결국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죠. 무리뉴 감독이 이제 비단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쳐왔었던 클럽을 보면은 뭐 이제 첼시도 있었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되게 유명한 설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첼시의 카르발류였죠. 있었죠. 네, 둘이 설전을 했는데 결국 카르발류는
어떻게 보면 꼬리를 좀 내린 거죠. 결국에 이제 무리뉴의 수긍을 하면서 네. 쫓아간 그림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리뉴가 거쳐간 팀들은 항상 그 대상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았었던 특정 선수들이 있어요. 무리뉴에게. 네, 맨유 시절에는 사실 포파. 래시포드 그리고 뭐 마샬도 약간 있었고. 그런 게 있었고 대표적인 게 포그바고. 포파. 근데 이제 팬들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야 이번에 무리뉴가 타겟으로 삼은 게 과연 토비와 오리의 이 둘 중 하나일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황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검사가 늦어져서 트레이닝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서 뺀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트레이닝 사진이 있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야? 거짓말했잖아. 그러면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죠? 일반적인 반응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트름 존나 하시네요. 맥주가 미안합니다. 트림은 네. 아닙니다. 네, 네, 드림. 네. 림. 트림. 림. 네. 배고플 때 마시면 또 좋죠. 약간 부드럽게 하면. 지금 배고픈 거 아까 돈가스 개 때리던데요. 배가 금방 꺼졌어요. 난 칼로리를 아직 한 너무 끼도 못 먹어가지고 네. 빈속에 맥주 마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약간 찌르르. 아유 그럼. 저는 트림을 할 것 같아서 일단 자제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자분이 덧붙였던 규율 문제라도 있느냐 결국 이쪽으로 판단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무리뉴가 그걸 문제 삼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덕현이 형이 말씀하셨던 무리뉴가 맡아왔던 팀들에서 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토트넘 내에서도 시기별로 보면 계속 적이 오갔습니다. 있었죠. 네. 운돈벨레가 오고 갔었죠 얘기가. 네. 델레알리도 있었죠. 델레알리도 있었죠. 시소코 윙크스도 이야기가 한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쵸, 지적을 받은 바가 그게 있으니까. 실제로 그 사이에 안 좋았었는지 뭐 좋았는지는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언론과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이런 선수들이 물망이라는 표현 안 맞네요.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보면 팬들은 일단 이 무리뉴의 지도 방식에 그냥 그 자체로 불만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번에 토비와 오리에게 거짓말을 한 걸 떠나서 이전에 알리나 뭐 은돈벨레에게 했던 행적을 보더라도 선수 관리 방식이 너무 올드하다. 이런 지적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리뉴가 처음 첼시에 왔을 때 그때가 이제 뭐 2000년대 거의 한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도 활발하지 않았고 않았죠. 이런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팬들과 소통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어요 선수들이 네. 직접 경기장에 만나거나 뭐 팬레터 뭐 이런 방법이 있었겠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저는 선수단 내에서도 새어나가는 정보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지.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불만을 표를 했을 때 뭐 한 선수가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본인이 친한 기자나 아니면은 팬에게 흘려서 얘기할 수도 있지. 그쪽에도 무슨 이제 뭐 레딧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썰이 돌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구단 내 그리고 라커룸 내에 불화가 있는 게 좋지 아니냐라는 않아.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의 이 어떤 세대와 나이가 바뀌면서 그 선수들이 향유했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죠. 이전부터 나오잖아. 무리뉴의 방식은 지금 현대 최근의 선수들이랑은 좀 안 맞는 게 있다. 그리고 토비는 토트넘에서 6년 활약했습니다. 오래 네. 있었죠. 이 정도로 길게 활약한 인물이면 아는 기자분이 계실 수도 있고 관계자분들 사이에서 무조건 있지. 무조건 친분이 안 있을 있는 게 거고.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럼 토비가 뭔가 개인이 불만스러워하거나 이상하게 느낀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 토비 한 명을 저격한 게 내부의 적을 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키워놓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른바 내부의 적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리더십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풋볼 런던에서 토비 관련된 어떤 이 소식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지금 토비 알더베렐트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포체티노 때도 뭐 굉장히 아주 긴밀하진 않았다는 뉘앙스의 얘기가 좀 있어요. 네, 포체티노 때도 토비와 포체티노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 보면 토비 알데르베이로트가 롱패스를 좀 많이 뿌리잖아요. 롱킥 많이 하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포체티노하고 플레이 스타일이나 전술에 대해서 약간 괴리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포체티노 시기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빈손 산체스가 우위를 점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예. 지속적으로 재계약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비가 계속 재계약을 미뤄왔던지 그때 뭐 그래 뭐 맨유 간다 뭐 이런 네. 링크도 꾸준히 맞아. 있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맨유 감독이 무리뉴였죠. 그치. 그렇죠. 그래서 토비 알데르베이로트가 무리뉴가 토트넘에 왔을 때 굉장히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재계약에는 일단 본인이 무리뉴를 좀 애정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맨유 감독 무리뉴가 본인을 원했기 때문에 그치. 나 무리뉴라면 이 팀과 재계약해도 괜찮다. 그래서 실제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풋볼 런던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무리뉴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당연히 미쳤다 그랬겠지. 하더라고요. 본인이 네. 뭐 좋아했던 감독이고 본인을 원했었던 감독이라면. 그렇죠. 그쵸.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네, 신뢰가 깨졌죠. 안 쓰이고 있는 데다가 지금 얘기로 이 정황은 무리뉴가 뭔가
본인의 실제 상황과 다르게 다른 얘기를 인터뷰한 거 아니야. 근데 토비가 이걸 알 거 아니야. 이 사람 이제 선수들 기사 다 본단 말이야. 그렇죠. 뭐야 이거 이렇게. 그렇죠. 거짓말도 있었고 최근에 벤치 빈도도 늘어났죠. 예, 여러 가지로 토비는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무리뉴가 나는 스택이 쌓여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첼시 2기와 맨유 때 이런 라커룸 장악 그리고 어떤 본인의 특유의 리더십과 조금은 재미없는 전술, 재미없는 축구, 수비 위주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리뉴는 옛날의 무리뉴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나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승점 3점을 따지 못한다. 특히나 뉴캐슬 같은 팀한테, 네. 강등권에 있는 팀한테, 강등권 근처에 있는 팀한테 그러면 바로 이런 게 삐진 거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잡음이 안 나오게 하려면 잘하면 됩니다. 이기고 승점 관리되면 좋은 얘기만 나와. 뭐 이거는 어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 뉴캐슬도 만약에 토트넘을 두드러 팼죠? 음. 이거 안 나와. 얘기 안 나올 거야. 깔끔하게 끝났죠. 당연하죠. 음. 왜냐하면 그러면 톱이 우리 왜 안 나는지 안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예 물어보지도 않지.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이 어떻게 되죠? 일단 토비와 관련된 얘기는 아마 뉴스 업데이트가 조만간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거 다음 경기 컨퍼런스 때쯤에 물어봅니다. 네. 기자가. 무조건 물어보죠. 그땐 뭐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런 얘기가 보통 무리뉴 3년차 때나 4년차 때 나오는데 항상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2년차 때 나왔던 원래 건 무리뉴 2년차 국룰이잖아요. 네. 우리 2년차 때는 2년차는 트로피 따거든. 그죠. 네. 결과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좀 이례적인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버드와이저와 함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이든 주말이든 축구와 함께 하실 때는 버드와이저입니다.